여러분 마술 좋아하시나요? 만원이 2만원이 되고 2만원이 4만원으로 불어나는 마술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술이 공장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1000개 만들 시간에 3000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마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 대만 TSMC가 삼성의 반도체 왕좌의 자리를 탈환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자체가 삼성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TSMC에서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삼성을 추월하는 동안 삼성은 잠깐 쉬면서 포르쉐의 시동을 걸고 추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앞으로 반도체 사업에서 TSMC가 삼성을 추월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통계업체 유고브에서 발표한 글로벌 최고 브랜드 순위에서 삼성전자가 1위에 올랐습니다. 유고브는 영국의 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브랜드 이미지, 품질, 만족도 등을 분석해 그 순위를 매기는데요. 삼성 아래로 유튜브, 넷플릭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대부분 국가가 엔데믹을 선언했지만 마스크는 생필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외부 활동도 과거만큼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IT 기업이 아직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에서도 해당 소식이 의외였던 터라 국내에서 들러리 취급받는 삼성이 어떻게 세계 1등인가? 라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사실 삼성은 중국에서만 점유율이 낮을 뿐 아시아 전체로 봤을 때 삼성은 샤오미, 비보 등 모든 중국 기업을 압도했고 이외에도 유럽, 남미 지방에서는 애플마저 압도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삼성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이 생기 기월 신전인 1988년부터 휴대폰 시장에 몸담근 선두주자이며 유독 중국에서 인기가 없는 이유는 삼성이 중국 시장에 관심 자체를 두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시장이 필요 없다는 걸 증명해냈다. 화웨이는 어디 갔나?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특이한 점으로 애플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얼마 전 폭스콘 대탈출 사건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요. 공급의 질이 떨어져 카메라가 울렁이거나 난데없이 진동이 울리는 등의 결함이 끊이지 않고 있어 순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TSMC가 반도체 시장의 왕좌를 빼앗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에서 알아야 할 점은 삼성이 TSMC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포르쉐로 갈아타기 위해 잠깐 속도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리는 경주견들 뒤에서 천천히 관망하는 저 치타처럼 말이죠. 해당 소식이 보도된 지 딱 하루 뒤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이 결과는 일시적인 것이며 1년 이내로 순위는 다시 뒤집히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최근 반도체 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지금 반도체가 전략무기로서 정치화된 것이 삼성에게 오히려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삼성이 불황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TSMC와 경쟁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오는 2027년까지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3배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의 풍부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고려할 때 파운드리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모습이 합리적이라며 대만의 지정학적 긴장을 이용하는 동시에 사업을 다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가 가진 VIP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제로 코로나 봉쇄로 인한 폭스콘 공장 대탈출 사건으로 세계 모든 글로벌 기업들은 무조건 값이 싼 게 다가 아닌 원활하게 공장을 돌리고 운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이를 무시하고 중국 공장만 믿던 애플이 위기에 놓인 것은 그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되죠. 대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러 전쟁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미국 행정부 일각에선 TSMC 시설을 먼저 파괴하고 엔지니어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미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만에 대한 미국의 비상계획이 강화됐다며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TSMC 점령을 시도하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 반도체 인력들을 철수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SMC 공장을 중국에 넘겨주기보다는 차라리 파괴하는 일명 초토화 전략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고품질의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삼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글로벌 기업들의 고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내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중국의 양쯔 메모리와 같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될 예정이죠. 삼성에서 파운드리를 3배까지 늘려도 반도체를 받으려면 번호표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TSMC가 삼성을 따라올 수 없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TSMC는 지금까지 물량으로 삼성과 승부를 해왔는데 이젠 물량도 안 되고 삼성이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GAA라는 특수한 기술을 사용해 얻어낸 성과인데 기존에 사용되던 핀텍 공정보다 전력은 절반밖에 안 먹고 성능은 25% 상승한 데다 회로를 입력하는 면적은 16%나 작아지는 말 그대로 최첨단의 끝을 이뤄냈고 양산까지 들어간 것이죠. 대만 TSMC도 핀텍 기술을 사용한 3나노 공정 양산을 발표하고 이번 달부터 생산 예정이었지만 긴급 발표를 통해 그 생산을 내년으로 미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건 빅뉴스입니다. 애플, 퀄컴 등 TSMC의 VVIP들이 작년부터 3나노 반도체를 목이 빠져라 기다려왔고 TSMC와 삼성이 수주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TSMC에서 기권을 하며 경쟁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일한 공급처인 삼성전자의 주문이 몰리면서 삼성전자는 TSMC를 따라잡고 있으며 TSMC가 내년에 양산을 시작한다고 해도 삼성과는 기술 수준이 크게 차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가 아는 삼성이 아니죠. 현재 대한민국과 삼성을 만든 것은 기술의 초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TSMC를 뛰어넘었지만 이를 2단계 더 뛰어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분야의 새로운 기준이 되겠다며 TSMC가 3나노 공정 1세대를 생산할 때 2세대 양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5년엔 2나노 양산, 2027년엔 1.4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고 자신있게 밝혔습니다. 우선 2나노 공정에서 BSPDN이라는 비밀병기를 공개해 반도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파운드리 핀팻, NBC팻, BSPDN 순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2나노 공정에 쓰일 NBC팻에 추가할 BSPDN 기술을 연구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현재 삼성에서 쓰는 GAA가 NBC팻에 기반한 건데요. 그리고 BSPDN은 삼성에서 최초로 공개한 기술이자 혁명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웨이퍼의 윗면에 특수 처리와 장비를 통해 회로를 새긴 것인데 이 회로가 작을수록 전력 소모가 감소하고 성능이 증가하며 같은 웨이퍼 면적에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생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의 수율과 성능을 높이는 게 목표였지만 삼성에서 개발한 BSPDN을 활용하면 웨이퍼의 앞면만 활용하는 게 아닌 앞뒷면을 모두 활용하게 되어 한 장의 웨이퍼에 2장 분량의 회로를 넣어 생산량이 2배가 되는 것이죠. 벨기에 연구소 아이맥에서 이론적으로 고안된 BSPDN은 지난 6월 이재용 회장이 벨기에를 방문해 아이맥의 CEO 루크 반덴호브를 만나 반도체 생산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에 사용 중인 GAA는 이미 TSMC에서 사용 중인 핀팻보다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전류 흐름이 더 원활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BSPDN을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 반도체 수요를 월등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논문에 따르면 BSPDN 방식이 적용될 경우 현재의 3나노 공정 대비 44%의 성능 향상, 전력 30% 감소, 효율성은 60%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TSMC가 고집하는 핀팻 공정보다 약 3배 높은 수율이 나오는 것이죠. 이 때문에 현재 TSMC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현재는 TSMC가 삼성보다 많은 고객을 두고 있지만 이번 신기술로 동일 면적의 웨이퍼당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삼성은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해외 IT 전문 매체 폰아레나는 TSMC의 3나노 생산량이 2024년까지는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며 향후 5년 이상을 큰 기술 발전 없이 2에서 3나노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며 이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파운드리 업체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따라서 현재 TSMC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고객들이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따라 삼성을 찾게 되는 것은 결정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 1위라는 왕좌를 내어준 것은 과거의 4에서 5나노라는 자전거에서 잠깐 내려서 2나노라는 포르쉐로 갈아타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TSMC에서도 관련 기술에 60조 원을 투자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삼성과는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 이미 그래도 구아방과 포르쉐만큼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요. 2025년 이나노 공정에서 비밀병기인 두배 복사 기술 BSPDN을 선보인 삼성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승기를 잡은 삼성전자가 계속 이 기세를 이어나가 TSMC를 저 멀리 추월해주길 기원합니다.